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에게 불법 도박 의혹 등이 제기된 때는 지난해 12월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공식 석상에 나와 즉각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경찰이 이 대표의 장남을 불법 도박과 음란문헌 전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의 장남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가까이 복수의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도박 횟수나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장남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주로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비하나 성희롱성 글을 올린 혐의도 파악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무슨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 대표의 장남이 이용한 도박 사이트를 찾은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가 고발한 이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 장남 동호 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재수사 요청 범위는 경찰 수사 결과의 일부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저걸 갖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겁니다. 예. 그에 비하면 앞서 전재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나 장모 수많은 범죄 정황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다 무혐의 처분하거나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현저히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수사라기보다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손들고 수건 던져라 항복해라.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어떤 장모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를 굉장히 많이 예. 받았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부분을 수사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어떤 뭐 형평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이야기하는 예.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좀 희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재명 대표의 장남 지난해 10월 불법 성매매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상습 도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관련한 법만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불법 성매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이거를 다시 재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과거 성남 FC와 관련해서 경찰이 불송치한 거를 검찰이 재수사한 거고 아들 성매매 의혹도 불송치한 거를 검찰이 다시 재수사한다는 뜻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족, 부인, 아들 그리고 또 본인이 성남시장 그러니까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전방위로 가족이 다 수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봅시다. 2022년도에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 경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명은 승자가 돼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고 또 한 명은 패자가 돼서 야당 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과정 중에 숱하게 많은 고소고발 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있고 범죄 혐의가 없는 것도 예.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무혐의 불송치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승자가 된 대통령은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은 무혐의 불송치가 다 되고 있고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더더구나 어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범죄 혐의들이 차고 넘치고 범죄 일람피를 통해서도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되고 있지 않고 반면에 선거에서 진 패자에 대해서는 패자 본인, 부인, 아들까지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무려 검사를 60명 이상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해야죠. 의혹이 있으면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보더라도 편파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검찰 권한의 행사라고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하는 건 좋은데
공정한 검찰 권한의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뭐 부인이 됐건 자식이 됐건 또 본인이 됐건 뭐 다 수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 정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떻게 동시에 부인하고 자식까지 또 같이 또 수사하냐? 이게 너무 심하다,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혐의들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던 죄를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 이미 귀 이리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부터 있었고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때부터 나왔던 일들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이것과 별개로 볼 필요가 있고요. 김혜경 씨에 관련된 내용은 그 당시 기자회견 기억하실 거예요. 김혜경 씨가 워낙이나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 경기도에 감사도 받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받고 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사실은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안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지금도 아직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었던 건 지난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대법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있었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 50억 클럽의 멤버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가 돈을 받은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갖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에 관련된 그 당시 재판 거래 등에 대한 의혹을 왜 수사하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드러나 있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들에 관련된 문제나 아내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이걸 뭐 지역적인 것들을 다 짜고 틀어갖고서는 어거지로 엮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보시기에 범죄가 있는데 이걸 차마 덮을 수 없는 일들이어서 순차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나중에 또 가족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되면 줄줄이 모두를 구속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면들까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 제가 특별한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시라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우리 김광삼 변호사께서 자 이렇게 김혜경 씨 또 아들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탈탈 터는 수사를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을 특히 이제 검찰 수사기관은요 이제 범죄를 인지하고 범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지를 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전혀 없는 사건인데 검찰이 찾아내서 했다고 하면 좀 너무 가혹하죠.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엄청난 많은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건에 비하면 뭐 성매매랄지 아니면 법인카드 좀 쓴 거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서 막 수사를 집중하면서도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를 하면 이 검찰이 그건 내가 볼 때는 도를 넘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들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고발 사건인데 이걸 뭔가 증거가 있는데 죄가 없는 걸로 하면 사실은 수사 담당 검사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봐주려고 봐줄 수 없어요. 단 이것을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다랄지 벌금형을 좀 낮춰준다랄지 이런 경우로 해서 좀 약간 봐줄 수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인과 또 제가 아들에 대한 죄송한데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된 사건을 또는 인지한 사건을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부풀리고 이력 경력 부풀려 가지고 이것도 내가 좀 돋보이려고 했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 이게 사문서 위조고요. 위조 사문서 행사입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자백한 죄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고발된 사건인데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 지금 판사 검사인데 술 사주고 접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안 하잖아요. 언론사 기자들 돈 줬지 않습니까?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고소고발된 사건 인지한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지금 직무유기가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도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공평하게 짧게 한 분씩 더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박원석. 저 지금 이재명 대표 아들의 성매매 의혹 수사라는 게 애초에 발단이 뭐였냐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온라인 게시판에서 보니까 주고받은 대화, 예. 그 댓글 단 아이디가 이재명 대표 아들인 것 같다. 근데 그 정황을 시사하는 글이 있더라.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직접적인 어떤 성매매의 정황이나 증거가 다른 걸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경찰이 저걸 갖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겁니다. 예. 그에 비하면 앞서 전재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나 장모 예. 수많은 범죄 정황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다 무혐의 처분하거나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현저히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수사라기보다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손들고 수건 던져라 항복해라 이런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액션을 하고 화국 있는 전 거라고 조국 봅니다. 장관 때처럼.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탈탈 트는 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탈 튼다는 것은 사안을 수사하다가 그 사안을 가지고 이제 또 막 새로 만드는 게 이제 탈탈 예. 튼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개별 별개의 사안으로 다 고발되면서 예. 수사를 했는 사안이고 또 사실 그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어떤 장모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를 굉장히 많이 예. 받았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부분을 예. 수사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어떤 뭐 형평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이야기하는 예.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좀 희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 프레임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 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는 팩트와 관련된 거라 그렇습니다. 아, 예. 허위사실, 허위이력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양평의 공흥지구 이것도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제기된 것이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수사가 안 된 알겠습니다. 사건이죠. 어떻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한 알겠습니다. 겁니까? 전혀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